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리는 수고한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러쉬님, 책 읽고 계시네요? 무슨 책이에요? 아니, 디디님, 이거 요즘 제일 핫한 그 책이잖아요. 맞아요. 몇 달 연속으로 베스트셀러였는데 저는 읽다가 울었어요. 다들 그 책 아시는구나. 저도 진작에 읽었답니다. 오랜만에 몽글몽글한 걸 읽어서 좋았어요. 와, 그러시구나. 아니, 그래서 무슨 책이냐고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당금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금의 열정맨 저 디디가 오늘의 DJ로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매번 패널로 하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또 DJ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오늘은 러쉬, 준이, 은희님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당금 책방이 지금 다 처음이신가요? 네, 전 저는 처음. 처음입니다. 네. 다, 지금 저 빼고 다 처음이신 분들과 함께 하는데 오늘 에피소드인데요. 그럼 한 분씩 자기소개랑 근황 한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러쉬님부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께 향기 나는 추억을 전해드리고 싶은 러쉬입니다. 와! 와우! 자, 다들 개강을 하셨을 텐데 이제 9학기 초과학기를 하고 있는 저는 단 3학점 수업을 들으면서 여유롭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3학점이요? 네, 단 3학점. 와, 부럽다. 근데 진짜. 그렇죠. 근데 수업이 일주일에 단 한 개라도 이게 마냥 루즈하게 다닐 수는 없는 게 이제 학생이라는 그 무적 방패가 이제 좀 있으면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게임 하실 때 보면 아이템 쓸 때 다 쓰고 나면 깜빡깜빡거리는 딱 그 상태. 제가 딱 그 상태라 가지고 네, 요즘은 나름 좀 긴장을 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3학점 부럽네요. 부럽다. 부럽지? 네, 그다음 우리 새로운 막냉이 준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편집팀의 새로운 막내, 공식 에피소드는 처음 찾아뵙게 되는 준이입니다. 저는 이번 주 정말 정신없는 개강주였던 것 같아요. 저 이번 학기에 모든 수업의 교수님들이 다 첫 주부터 과제를 다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첫째부터 그렇게 과제하면서 정신없게 살았습니다. 교수님들 수업이 너무 아쉬우셨나 보다. 그러니까 너무 열정적이신데? 대학교의 열정맨들. 그러니까요.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준이가 새로 그린 썸네일 다들 보셨죠? 와, 봤죠. 와, 진짜 왜 이렇게 잘해요? 그니까요. 아니에요. 완전 금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그림체도 너무 똑같아서 꽁이 그린 건 줄 알았는데 그걸 또 맞춰서 다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아주 좋은 멤버가 들어왔다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은희님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비지걸 은희입니다. 제가 새로 만들었어요. 좀 만들었어요. 바빠가지고 제가. 저는 이번에 러쉬님 3학점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번에 22학점을 듣습니다. 와, 헤르미온드인가? 근데 진짜 22학점을 담으니까 시간표가 너무 꽉 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원래 막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본 전공도 있고 이중 전공도 있고 교직 이수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대박. 공강은 있으신가요, 그럼? 없습니다. 금공강 같은 거 없고요. 네. 네, 그렇지만 당신들의 금공강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약간 모순적이네요. 마지막 저는요. 저도 원래 올해 들을 수 있는 게 22학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채워서 시간표를 넣었다가 OT를 듣는데 하나는 내가 이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전공 수업인데 지금 내 프랑스어 실력으로 이 수업을 들었다가는 무조건 재수강이다라는 걸 직감하고 이제 아는 선배도 빨리 도망가라고 하더라고요. 도망갈 수 있을 때.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 18학점 인생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있었고 또 그 새로 들어간 봉사 동아리에서 처음 아이를 만났어요. 지난주에. 근데 제가 참 인복이 있는 것 같은 게 아이가 너무 착하더라고요. 재밌고 그래가지고 또 금방 친해지고 몇 살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인데 얘가 되게 순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우리 멤버들의 근황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오늘 사실 우리 넷이 지금 프롤로그 이후에 지금 다시 처음 모인 거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쵸. 당금 책방도 이렇게 넷이 하는 건 처음인데 우리 오늘 다룰 책 인트로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청취자분들은 예상하셨을까요? 글쎄요. 책 이름이 하나도 안 나, 그죠? 맞아, 단지 베스트셀러 요 단서 하나만으로는 음. 조금 짐작이 힘들지 않나. 아, 그러면 우리 빨리 메인 코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신들의 금공강을 듣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 금요일에 만나는 인문학. 당금이들의 문학클럽. 당신들의 금요 책방. 당금 책방. 네, 오늘의 책은 바로 요즘에 화제의 책이죠. 바로 달러구트 꿈 백화점입니다. 네, 지난달까지만 해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소설이었죠. 무려 반년도 넘는 독주를 펼친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특히 신인 작가인데도 정세랑 작가나 최은영 작가만큼이나 열성적인 팬덤이 커서 화제였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특이하게 출판된 책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은 일반적인 소설과는 달리 시작이 크라우드 펀딩이었어요. 오. 이제 띠지로도 요즘 홍보를 많이 하던데 원래는 텀블벅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해서 목표 후원 금액을 18배나 달성했더라고요. 와. 근데 실은 이제 펀딩 목표가 처음에는 100부 가량이었기 때문에 18배라 해도 이제 2,000부 정도인데요. 2,000부 정도면 출판사에서 이제 탐을 내면서 최우선 목표로 이제 컨택을 해올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메 작가는 크라우드 펀딩 이해를 가지고 여러 출판사에 제안을 넣었고 결국 전자책으로 먼저 이제 반응을 보자는 계약을 따내는데요. 근데 이게 웬걸? 한국 출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이게 오. 종이책으로 나오지도 않은 전자책이 무려 4주 연속으로 베스트셀러 1위를 한 거예요. 와. 그 정도로 전자책으로. 그렇죠. 전자책으로 와. 그 정도로 시장 반응이 좋으니까 종이책으로 출판이 진행되었어요. 완전 아래부터 최고까지 발음업을 이뤄낸 소설입니다. 완전 소설계의 힙합 인생이죠. 아, 힙합이나. 뿌뿌뿌뿌. 아, 네, 맞습니다. 독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함께 성장한 작품인 만큼 이 작품을 애정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따뜻하고 행복한 책이라는 평이 많지만 텀블벅에서 안타깝게 놓친 책이 출간되어 꼭 소장하고 싶었다. 전자책으로는 이미 샀지만 종이책으로도 가지고 싶어서 구매했다 하는 반응도 많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니 확실히 그런 힘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책은 수면제라고들 많이들 하는데 이 책은 꼭 따뜻한 꿈 같아서 잠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편안하게 읽었나요? 아우, 네, 물론이죠. 근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사실 저는 전자책으로 이렇게 베스트셀러를 먼저 한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책이네요. 빨리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 책에 대해서 해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이 책의 우리가 줄거리부터 먼저 알아야 하잖아요. 아직 왜냐면 안 읽으신 그런 청취자분들이 계실 테니까 어떤 줄거리인가요? 네, 달러구트 꿈 백화점은 취업 준비생인 페니가 달러구트 꿈 백화점에 취직을 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는 옴니버스 소설입니다. 소설의 배경은 잠들어야만 입장할 수 있는 세계, 즉 꿈나라 같은 것인데 달러구트 꿈 백화점은 그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꿈을 파는 백화점입니다. 꿈 제작자들이 납품한 꿈을 사야만 꿈을 꿀 수 있으며 꿈을 사는 데 필요한 화폐는 감정입니다. 꿈을 꾸고 나서 느끼는 기분이 후불로 빠져나가는 시스템이죠. 페니는 이곳에서 다양한 꿈 제작자들, 5층으로 된 백화점의 층별 매니저들, 백화점의 주인인 달러구트, 그리고 각양각색의 이유로 꿈을 사러 오는 손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상적인 판타지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줄거리 설명 너무 완벽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책 전체적으로 인상 깊었던 대사나 장면이 있으면 서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지금 사실 줄거리만 봐도 되게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 뭐 느꼈던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다 읽고 나서 느낀 뭐 소감? 그런 느낌?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얘기하면서 대사나 구절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누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신 있는 사람? 그럼 지목할게요. 러시.
일단 저는 처음에 딱 이 책을 접했을 때 처음에 외국 작가가 쓴 책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도. 표지가 약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외국 그다음에 보통 누가 썼는지 이런 건 잘 안 읽으니까 이제 등장인물을 보면서 이제 누가 쓴 외국인지 국내인지를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데 달러구트, 페니 맞아. 이건 누가 봐도 처음 외국 작가인데 점점 읽다 보니까 한국 작가 같은 느낌이 싹 드는 거예요. 맞아. 분명히 판타지인데 약간 헬적화적인 요소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삶의 좀 빡빡함이 보여요. 판타지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작한 것도 면접을 준비하는 취업란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쵸. 처음에 기출 문제 같은 걸 푸는데 야, 이거 뭔가 굉장히 외국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나 할 정도로 이렇게 기출 문제를 풀면서 고심고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에 들어가도 와 이건 최신 업계 반영 트렌드를 얘기했는데 떨어졌어. 이렇게 면접 빡빡하게 보는 것까지 되게 자세히 구현이 잘 돼 있어서 야, 이거는 한국이 아닌가 딱 봤더니 역시 딱 한국 거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그거 말고도 되게 한국적인 걸 많이 느꼈던 게 그 이제 그러니까 꿈의 세계 말고 그냥 일반 사람이 깨어있을 때 글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네네. 보면은 일단은 다 이름이 다 한국인이죠. 그쵸. 막 미란이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꿈의 세계에서는 진짜 별의별 이름이 다 나오는데 거기선 다 한국인 이름밖에 없고 제 생각에는 그게 약간 왜 한국인 썰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나라 문화나 이런 거를 사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는 척하는 것보단 차라리 아는 것만이라도 다 정확하게 적는 게 좀 더 책에 사실성을 좀 더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한국인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만 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것도 초반에는 약간 외국인 이름이 좀 더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후반 가면 갈수록 아예 대놓고 한국 이름이 나와요. 할머니가 막 저게 뭐 아메리카노인가 뭐시기 하는 거냐? 이것도 완전 한국이고 꿈을 꾸는 것도 군대 꿈을 꾸는데 야, 외국인도 군대 꿈을 꾸나? K군대. 저도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요. 와. 이게 바로 그 세계로 뻗어나가는 맞아. K군대가 뭔가 하는 거냐. 맞아. 그래서 저는 그 점이 되게 재밌으면서도 약간 이 책에 정말 재밌게 읽었지만 그 저에게 약간 유일하게 아쉬운 점?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나라들의 그런 얘기들도 있었으면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네. 그다음 준희님은 뭐 어떻게 읽었어요? 저는 책을 딱 처음 봤을 때 표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아. 역시 약간 이런 그림 같은 게 보이나 보다. 야, 역시 미대생은 달라. 일러스트가 너무 예뻐서 그리고 일러스트가 약간 그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느낌이 맞아. 나서 이것도 약간 그것처럼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 딱 읽었는데요. 근데 글에 되게 묘사하는 글이 엄청 많은데 근데 그게 되게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약간 영화 보듯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영화로 나오면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나와도 되게 동심을 자극하면서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간 디즈니보다 뭔가 픽사에 더 어울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너무 재밌게 읽었고 저도 사실 딱 이게 보면은 그냥 책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두께가 엄청나게 얇은 책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러니까 금방 빠져들어서 금방 쭉쭉 읽게 되더라고요. 네, 되게 쉽게 읽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진짜 그 판타지적인 요소를 되게 잘 가미한 게 아닌가. 근데 그 안에서 한국인은 어쩔 수 없다. 그거를 좀 느끼기도 했죠. 그러면은 다들 이제 인상 깊었던 뭐 장면, 대사, 구절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이번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번에는 은희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그 세 번째 예지몽 챕터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나림이라는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네, 그 친구가 열심히 막 지망은 하는데 잘 이뤄지지 않아서 고민을 하던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최종 목적지만 보고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 따위가 아니다. 직접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고 가끔 브레이크를 걸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제 맛이다. 그래서 유명 작가가 되는 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굳이 뭐 미래에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예지몽을 꿔서 알아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저는 되게 약간 결과지상주의,
약간 성과 중심의 이런 것들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막 부딪혀보고 얼마나 그 글 쓰는 것 자체를 즐기는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이 친구의 말을 듣고 한 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면 나중에 내 생을 마감할 때 별로 인생의 후회라던가 그런 것들은 좀 덜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 안에 실패한 그 모든 과정이 어쨌든 나에게는 하나의 배움이었고 그쵸. 경험이었으니까. 맞아. 그런 방금 게. 은희님이 얘기한 구절에서도 제가 조금 또 K를 느꼈나요? K를 느낀 게 어. 자율주행 자동차 테슬라? 어, 삼성? 테슬라. 요즘 주가가 어떻게 되더라? 이거를 자연적으로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어. 이걸 읽으면서 야 판타지 읽으면서 음. 왜 이렇게 삶에 난 찌들었지라는 생각이 이제 싹 들더라고요. 아, 한국인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그럼 러시님이 인상 깊었던 건 어떤 거였어요? 네, 저는 이제 9장에 익명의 손님께서 당신에게 보낸 꿈이라는 챕터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눈물이 약간 핑 돌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른 사람이 보내는 꿈이라고 이게 약간 영상 편지를 꿈을 통해서 타인에게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이 소설에는 이제 죽은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산 사람에게 꿈을 보내달라고 예약을 걸어놓는데 이제 한 할머님께서 손자분에게 꿈을 예약하는 그 부분이 나와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손자가 할머니를 꿈에서 만나는데 그 대사 부분이 이제 할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그 대사가 할머니 이제 이거 아무래도 손자가 이거 아무래도 꿈인가봐. 할머니 이제 없는데 그치? 이러니까 이제 손자한테 할머니가 없긴 왜 없어. 지금 이렇게 같이 있잖아. 라고 위로도 해주고 재호야 울 거 없어. 이렇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늦게 올 걸.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러면 어떡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도 나오는데 이게 손자가 하는 말이 또 이게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손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더 늦게 오긴 뭘 늦게 와. 진작 왔어야지. 이러면서 눈물을 참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눈물을 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제 조부모님께서는 아직 건강하십니다만 이제 제가 사랑하는 지인들과 만약에 이렇게 영원히 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면 제가 이 남자처럼 같은 반응을 낼 것 같다는 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 사실 제가 지난 당금 책방 때도 할아버지 얘기하면서 울어가지고 이번에 이게 딱 보자마자 결국에 책방 DJ로서 책을 다 읽어야 되긴 하지만 사실 여기를 스킵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제가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러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결국엔 책의 내용을 다 알아버렸는데 그쵸.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게 사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저희 할아버지가 처음이다 보니까 방법을 아직도 잘 몰라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근데 일단 자꾸 제가 우니까 원래도 눈물이 많은데 그래서 그냥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꿈에 한번 나오거나 가끔씩 안 하고 있던 게 확 차오르면 그때는 진짜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와르르 무너진다 그러죠. 그럴 때가 있는데 디디님 울지 마세요. 안 울어요. 지금 눈에 살짝 촉촉해 나 지금. 너무 좋은 구절을 가져오셨네. 근데 이게 진짜 이해가 가요. 꿈에 안 나올 때는 왜 안 나와 원망스럽다가도 나오면은 내가 힘드니까 왜 나왔지? 그러면서도 너무 늦게 온 것 그래 좀 진작에 오지. 약간 이런 이중적인 감정이 드네요. 네. 사실 이거 대본 정리할 때 밤에 다시 정리를 했거든요. 사실 좀 펑펑 울었어요. 그래 맞아요. 저도 그 당금 책방 그때 그거 읽으면서 할아버지 생각나서 딱 설 전이었거든요. 또 심지어 갑자기 엄마한테 가서 새벽에 막 울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한번 울고 갈까요, 우리?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 준이님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요. 그 페니가 면접을 보는 그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그 꿈에 대해서 페니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사실 그냥 딱 책만 봤을 때는 그냥 면접에서 튀어야겠다라고 해서 이 얘기를 한 걸진 몰라도 이 구절 자체는 너무 좋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특별한 뜻은 없어요. 손님들은 꿈을 꾸고 나면 대부분 잊어버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꿈은 꿈일 뿐이고 깨어나면 그뿐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방해가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과하지 않은 점이 좋아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이 사람이 되게 페니가 하나는 진짜 면접은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라는 걸 하나 느꼈고, 그리고 꿈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느껴서 전 좀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꿈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꿈은 내 무의식의 세계다. 책에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뭔가 우리가 꿈이란 단어를 얘기할 때 그래 현실을 봐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진짜 말 그대로 꿈은 꿈일 뿐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단어 정의할 게 있을까요? 저는 진짜 이런 게 만약에 질문으로 나오면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이게 꿈은 너 어릴 때부터 너 꿈이 뭐야라고 물어보는 것만큼 숨이 턱턱 막히는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항상 필요하긴 필요한 건데 이게 뭐라고 딱 집어 말하기는 힘들고 아직도 이제 제 꿈을 이제 이루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그 꿈이 정확하게 뭔지는 좀 아직도 막연하거든요. 그렇죠. 그 꿈이 뭔지 알아내려고 지금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기도 하고요. 멋있다. 이것저것 하면서. 근데 방금 그 디디님이 얘기하신 부분에서도 이제 면접은 팬이가 되게 잘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자기 속에서 완전 포브스 선정 떨어지기 딱 좋은 장소 아니에요? 이렇게 도발을 한다고? 맞아. 진짜 여기서도 또 한 번 그럼 또 K를 느끼신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또 K를 또 느낀 거죠. 오늘 하이라이트로 K 특집을 하나 만들어놔야겠네. 네, 그럼 마지막 준희님은 어떤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앞선 것들에 비해서 조금 가볍고 상상을 할 수 있는 장면을 꼽았는데요. 저는 챕터 5의 꿈 제작자 전기총의 파트를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거기 노쇼라는 게 나오잖아요. 맞아. 노쇼는 꿈을 예약해놓고 예약 당일에 제 시간에 잠들지 않아서 끝내 나타나지 않는 손님들을 노쇼라고 합니다. 이 파트를 읽으면서 내가 노쇼 손님일 수 있겠구나. 내가 달러검투 꿈백화점에 많은 손해를 끼쳤을 수 있겠구나. 귀여워. 하면서 좀 미안한데? 라는 생각도 들고 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잠드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맨날 밤샘 작업도 하고 그러시느라 바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꿈도 잘 안 꾸는 편이고요. 진짜? 네네. 그래서 제가 꿈을 잘 안 꾸는 게 이것 때문인가라는 생각도 한번 했습니다. 아니요, 의외로 VIP일 수도 있어요. 정말요? 근데 다 까먹는 거지. 그렇지. 맞아. 이게 포인트지. 기억 못한다 그랬잖아. 대박. 근데 이런 발상을 또 했구나. 저는 근데 노쇼를 보면서 거기서도 전 K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단어 선택이 노쇼야. 너무 콩글리시잖아. 맞아. 노쇼 사회적 현상, 바람직한가, 업계의 사람들 고난의 허덕여 이런 거. 맞아. 그런 것도 했고 되게 진짜 다양하게 사실 이 인상 깊은 구절 하면은 항상 우리 패널들이 녹음 들어오기 전에 긴장하는 게 서로 생각하는 게 다 똑같아서 구절이 똑같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4명이 사실 저희 사전에 미리 얘기도 안 해봤잖아요. 맞아요. 다 달라서 좀 좋은데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지금 보면서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독 그 눈에 들어왔던 게 이제 페니가 취업하는 상황이었는데 주인공인 페니는 뭐랄까 굉장히 쉽게 취업을 하죠. 그러니까 자소서 보자마자 뭐 서류 전형 합격하고 그다음에 면접 보러 와라 했더니 면접 끝나고 자네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완전 판타지. 도발 좀 그러니까. 했더니 훅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계관 안에서 보면은 사실 그 달러구트 꿈백화점이 정말 꿈 같은 직장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장 인기 있는 직장인데 고작 서류와 면접 그 2단계만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면접에서 변별력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달러구트 면접의 그 질문에 관한 겁니다. 달러구트는 페니에게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자유롭게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추가 질문으로 다른 꿈백화점이 아닌 우리 상점에서 일하고 싶은 특별한 이유를 말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받으면 진짜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의외로 이거
굉장히 소설답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 기업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쵸. 거의 이거 요즘 그쵸. 요즘 면접 질문 대입을 해보면 우리 회사의 주력 상품에 대해 자신만의 견해를 나타내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회사의 지원 동기를 써주십시오. 가장 간단한 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질문이 사실 요즘은 거의 기본으로 깔고 가는 그러니까 저 지지난주인가 벌써 그 동아리 면접 볼 때도 다른 동아리가 아니라 우리 봉사 동아리여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근데 사실 그게 진짜 러시님 말대로 가장 기초적인 게 왜 굳이 이 많은 것들 중에 우리여야 돼? 이런 질문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뭐라고 얘기해야 이 사람들 마음에 들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디디님 저희 당근 멤버 뽑을 때도 이런 걸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면접자일 때는 다 물어봐 놓고 아, 그 내가 못됐네.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아,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은혜님? 아니요, 네, 그럼 저부터. 저는 일단 약간 보통 두 갈식으로 면접 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페니처럼 튀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먼저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면 꿈이란 달러구트 꿈 백화점 입사와도 같다. 어쨌든 꿈보다 해몽이니까 이제 설명을 잘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면 달러구트 꿈 백화점 입사가 꿈이냐라고 묻는다면 가장 가까운 일 같으면서도 뭔가 현실성이 없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 엄청 되게 유망하고 들어가기 힘든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 뭔가 현실성이 없게 느껴지다가도 막상 내가 들어가면 되게 잘할 것 같고 나한테 내가 이렇게 입사 지원을 하고 이 자리에서 면접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굉장히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꿈은 달러구트 꿈 백화점 입사와도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지 않을까요? 언변이 너무 멋있는데요? 역시 어문과 아니세요? 역시 어문과죠. 역시 어문과는 다르네. 어문과 바이브. 와, 대박인데? 러시님은 뭐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만 뭐 답변을 해보는 걸로 할까요? 저는 다 해왔는데. 진짜? 왜냐면은 이제 5학년이다 보니까 면접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질문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지원 동기 뭐 20몇 년간 그 기업만을 바라보고 온 것도 아니고 맞아. 사실상 돈 많이 벌려고 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했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잘 꾸며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제 일단 자기 소개부터 뚜렷하게 들어가야죠. 예, 뭐 7번 면접자 러시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꿈은 자신을 투영하는 단지 거울일 뿐입니다. 저는 외출 전 거울을 통해 제 모습을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제가 입고 싶었던 옷, 그 옷을 거울이 그대로 비춰주듯 꿈은 거울과 같이 제 심리 상태나 제 의지를 반영합니다. 거울 속 모습을 통해 저는 스스로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거울 속 모습을 보며 우리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거울 속 이제 제 안경의 각도가 12도 삐뚤어졌고 제 머리에 새치가 몇 개 있다. 이렇게 세세하게 기억을 하지 않듯 우리는 단지 거울이 비춰준 그 이미지만을 기억을 합니다. 마치 오늘 좀 거울을 보면 좀 잘생겼는데 라는 그런 느낌의 말이죠. 즉 꿈은 저에게 거울과 같이 자신을 보여주는 부담 없는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라고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답변 준비하면서도 아마 이 정도로 답변하면은 좀 부족하다. 아마 불합격입니다라는 통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면접 보는 사람 너무 잘 봐요. 그니까 진짜 예전에는 나 정도면 말을 좀 잘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대학에 와보면 그런 사람은 진짜 차고 넘쳤고 내가 그 안에서 누군가 그 눈에 딱 들기 위한 말을 하기가 그게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아나운서 지망생이 아닌데도 면접을 위해서 아나운서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잘해 보이면 그만큼 플러스가 되니까. 참 이렇게 판타지 소설을 읽으면서 이 현실을 왜 자꾸 현실의 고민을 왜 끄집어내야 되는지 읽으면서도 참
좀 생각이 이래저래 많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지금 뭐 은희님이랑 러시님이 준비한 답변 듣는데도 약간 턱턱 막혀요. 여기가 어떻게 해야 되지?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맞아. 준희님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떻길래? 저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아리 면접에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묻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생각을 했을 때도 이 질문에 특별히 대단한 대답을 해내지 못한 것 같아서 이것도 역시 그냥 달러곰트 꿈 백화점이 가장 크고 꿈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유를 대고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준희님 그 어렵다는 방금 그쵸. 합격하신 분인 만큼 편집팀 경쟁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럼요. 정말요. 100대를 뚫은 그분? 나야나 우리 준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면접을 면접 때 너무 귀여웠어. 근데 진짜로 잘했어요. 뭔가 러시랑 은희 저의 대답은 약간 좀 그 현실에 찌든 그런 느낌이 있다면 준이가 뭔가 대답을 하면 더 통통 튀고 뭔가 발랄하고 순수한 때묻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면접자가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되게 어리다 보니까 그 나이에서 오는 그 말투만 들어도 벌써 말 끝에서 약간 파릇파릇한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진짜 때묻지 않은 그런 느낌. 약간 당금의 페니 같은 그런 느낌? 이름 바꾸자. 영광인데요. 김혜수 팬이로. 와 진짜 대단하네요. 다들. 참 멋져요. 그럼 디디님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근데 사실 저도 진짜 여러 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전 어문과가 아닌가 봐요. 은희님이랑 러시님만큼 이런 대단한 뭔가 언변이 떠오르지는 않고 저는 근데 딱 드는 생각이 모르겠어요. 저는 차라리 여기서는 그냥 어쨌든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 꿈을 파는 뭐 약간 창시자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점을 어필하되 오히려 전 다른 질문에서 승부를 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면접을 봐봤잖아요. 네. 제가 면접을 볼 때, 그러니까 제가 면접관인 입장에서 전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이 질문 답변에 대해서. 이건 약간 공통 질문처럼 누구에게나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건 다 참신함을 진짜 찾아내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당근 면접 볼 때도 사실 이 답변은 별로 기대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 때 뭔가 기획안이나 뭐 우리가 토크할 때 더 좋았던 점을 전 높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다른 답변에서 승부를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디디님은 이렇게 당금을 오래 한 그런 경력도 있고 하니까 그냥 실전에 툭 던져지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진짜요? 면접을. 네. 이렇게 또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디디님 만약에 저희가 5기를 뽑을 때 만약에 지원자분께서 좀 상당히 도발적인 멘트로 지원서를 썼다. 예를 들어서 뭐 당급은 그냥 대학생들이 떠든 것뿐이다. 떠든 것뿐이다. 그냥 이렇게 애들 뭐 좀 수다 떠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도발적으로 쓴다면 디디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와. 면접에서 후드를 팰 건가요? 근데 한번 만나보고 싶긴 하다. 야, 너 얼굴 좀 보자. 이리 나와봐. 효과가 좀 있네요. 그 도발 작전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내 눈을 끌려고 한 말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면 피드백을 좀 받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발전을 시킬지. 그렇죠. 왜냐면 저는 전에 항상 우리 지원서 구글 폼 만들 때 피드백도 같이 써달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실제 그다음 우리 개편하는 그때 회의할 때 제가 몇 개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뭔가 우리가 그래도 얻어갈 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면 우린 인재를 얻는 거고 진짜 우리는 일개 대학생 수다 떠는 거다라고 하면 고칠 점을 좀 배워가는 그쵸. 거고. 러시님 질문 좋았는데요? 예리했어.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당금 책방 시즌 4부터 좀 달라졌잖아요. 상황극이 생겼죠. 네. 이제 그 상황극을 한번 해볼 차례입니다.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재밌는데 막상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은근히 피를 말려요. 네, 약간 부담이 된단 말이죠. 이번에 저는 대사가 없어서 너무 행복한데요. 네, 일단은 뭐를 얘기를 할 거냐면요. 바로 트라우마 환불 요청이라는 챕터입니다.
이게 어떤 줄거리인지 준희님께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챕터는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꿈을 구매했지만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고객들이 환불을 위해 찾아오지만 달러구트의 차분한 설명 덕분에 구매를 철회하지 않고 결국 트라우마를 극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중 한 명인 송이의 트라우마는 자기 불신으로 인한 압박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시험을 망치는 꿈을 꿔요. 하지만 결국 꿈속에서라도 그 트라우마를 대면에 극복해내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나레이션을 이제 은희님이 맡아주시고 네. 러쉬가 달러구트 역할을 달러구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인 송이는 바로 막냉이 준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레이션 은희님이 하이큐를 외쳐주시면 저희가 바로 한번 상황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이큐. 그날 밤 꿈속에서 여자는 고등학생이었다. 시험은 3일이 남았고 과목은 3일 만에 도저히 벼락치기 할 수 없는 수학, 물리, 화학이었다. 내가 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지? 호흡이 가빠지고 머리에 피가 돌지 않아 눈앞이 어지럽다. 친구들이 몰려와 여자에게 말을 건다. 송이는 이번에도 100점이겠네. 맞아, 저번에는 한 개 틀렸다고 울었잖아. 등의 말이었다. 여자는 공부를 하나도 못했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왜 대책 없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거지? 여자는 생각했지만 꿈속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도, 지금 자신은 사회인이므로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도 기억해내지 못했다. 장면이 갑자기 바뀌어 기말고사 당일 책상에 앉아 있는데도 여자는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나한테 정답을 물어보러 왔다가 내 오답 투석인 시험지를 보면 뭐라고 할까? 그때 창밖에 깜깜해지고 파도가 교실을 덮친다. 이걸로 이번 시험은 무효가 되겠구나. 다행이다. 여자는 달러구트에게 항의했다. 시험 치는 꿈은 끔찍했어요. 혹시 잠든 사람을 괴롭히는 악취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상품 설명을 충분히 드린 후에 판매하고 있답니다. 물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요. 그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하죠. 악몽을 일부러 사는 사람도 있나요? 손님? 죄송하지만 그냥 악몽과는 다릅니다. 이 꿈의 정식 명칭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꿈입니다. 아주 젊고 유능한 제작자가 공들여 만든 상품이죠. 이럴 줄 알고 손님께서 구매하실 때 구매 확정 서약서를 받아줬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자는 자기 서명이 들어간 서약서를 보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약서에 쓰인 꿈의 이름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나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야만 판매자에게 꿈값이 지불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싫은 기억이 정말 싫은 기억이기만 할까요?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거꾸로 생각하면 온 힘을 다해 어려움을 헤쳐나가던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견디고 건재하다는 것이야말로 손님의 강함이 아닐까요? 여자는 사흘 연속으로 시험 치는 꿈을 꾸고 일어난 어느 비 오는 아침, 더 이상 모든 일에 스스로 기한을 두고 압박을 받지 않기로 결심했다. 잘 해낸 순간에만 집중하기로 말이다. 난 지금까지 잘 해낸 내가 자랑스러워. 이전에도 잘 해냈고 앞으로 무슨 일이든 결국은 잘 해낼 거야. 여자의 꿈값이 지불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컷! 네, 다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와, 완전 성우 목소리 아니에요? 그니까. 준이 너무 귀여워요, 목소리가. 그니까. 왜 이렇게 잘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와, 톤이랑 이런 게 연습했어요? 발성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듣기가 너무 좋은데요? 네. 와, 상가. 그리고 러신도 잘해주셨고 네. 달러구트 느낌 났어. 차분한 그 설명이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참 닉이 보고 싶어지는 그날이에요. 닉 이런 거 시키면 또 능글맞게 잘할 텐데. 그리고 은희님도 딕션이랑 이런 게 너무 좋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상황극을 한번 다 들어봤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각자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트라우마에 관한 꿈을 꾸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뭐 이런 꿈을 꿔보신 적이 있나요, 일단은? 아직도 그 군대 꿈을 좀 꾸거든요. 여기 책이랑 똑같네. 아니 근데 보통은 이제 꿈에 들어가면
뭐가 이거 왜 또 저짬 생활을 그러니까 낮은 짬 생활을 또 시작하는 거지? 근데 잠깐 이 생각하고 의외로 진지하게 그 군 생활을 또 시작을 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깨면은 와, 개꿈. 야, 진짜 다행이다. 약간 이렇게 또 딱 느끼거든요. 근데 되게 개운하게 잠에서 깨요. 이제 잠에서 확 깨버리니까. 진짜. 이제 그 생각 확 깨버렸으니까 빨리 샤워하고 이제 샤워하는 동안 꿈을 또 잊어버리고 이제 깔끔하고 상큼하게 그날을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군대 꿈이 그럼 러시님에게 하루를 상큼하게 시작하게 해주는 그런 거 아닌가요? 오히려 상큼해.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깼는데 현실이 아니라서 너무 다행인 거지. 약간 그거 아니야? 레프라혼 요정들이 파는 그러니까요. 그런 꿈 같은 거네. 그 악몽의 약간 긍정적인 효과. 근데 악몽을 꾸면은 보통 막 새벽에 헉헉거리면서 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의외로 또 괜찮지 않아요? 또 잘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가? 보통은 악몽을 꾸면 그 뒤로 잘 잠이 못 들지 않나요? 맞아요. 유튜브 볼 시간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좋아.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사람이 낙천적이야. 이렇게 달러구트 백화점에 이제 상쾌함이 한 병 전송되는 도착했습니다. 거죠. 이런 식으로. 그건 또 돈으로 이제 바꿀 때도 가치도 높잖아요. 그렇죠. 좋은 고객이겠네. 상쾌함 코인 떡상 가야죠. 뭐 이번에 준이님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트라우마라는 게 그렇게 깊게 남지 않는 편이라서 만약에 나쁜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을 꿔버리면 저는 이제 그 꿈하고 관련된 다른 친구들한테 다가가가지고 또 나 이런 꿈 꿨어. 대박이지 않냐? 왜 이런 꿈이 나왔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다 떨면서 털어내버리고 그냥 하루의 에피소드 하나로 그냥 해프닝처럼 풀풀 털어버리는 얘기하면서. 근데 그거 진짜 좋다. 그러니까요. 일단 그렇게 하면 본인이 마음이 편하니까. 좋은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이 제작자분이 의도한 대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유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통 그 제작자는 이 꿈을 꿈으로써 트라우마를 극복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준이님처럼. 근데 저는 오히려 트라우마가 더 심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꿈에 나오면. 나도. 내가 이거 아직도 극복을 못했단 말이야. 나 아직도 이런 꿈 꿔? 이러면서 내가 아직도 그 시절에 얽매여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지고 그 트라우마가 더 심해지고 그 하루의 기분이 다운되고 이런 오히려 저한테는 악효과가 있지 않을까. 겨우 잊고 살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 같아도 당장 달러구트 씨한테 가서 당신 이런 악취미가 있는 거냐 하면서 노발대발 할 것 같아요. 사장 나와. 저도 아까 러시님은 이렇게 딱 잊고 시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루를. 뭐 준이님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 꿈의 그 여운이 되게 길게 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하루 종일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악몽을 꾸면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심장이 엄청 뜨겁지 않아요? 저 되게 악몽 꾸면 여기 가슴이 엄청 뜨거워져서 깨거든요. 신체적인 변화까지 느끼시는 거예요? 네, 여기가 진짜 너무 뜨겁게 뛰어요. 약간 혈압이 높으신가 보다. 그런 건가? 제가 악몽을 좀 되게 자주 꾸거든요. 근데 꾸면은 항상 엄청 울어서 이렇게 부모님이 와서 깨워주세요. 꿈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꿈을 꾸면 하루 종일 나 무의식 속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나? 그러니까 왜냐면 꿈이 되게 진짜 어이없는 건데 제가 억울하게 맨날 어딘가 혼나거나 몰려서 울더라고요. 누가 우리 디디 억울하게 만들어. 근데 진짜 평소에는 그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운 때문에 내가 대체 무의식에 어떤 생각이 있길래 이런 꿈을 꾸는 거지? 하면서 나도 몰랐던 이런 생각이 있던 건가 하면서 그리고 좀 되게 비현실적인데 약간 좀 생각할 게 많은 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면 또 하루 종일 여운이 가고 이래가지고 저도 같이 가서 노발대발할 것 같아요. 환불 원정대처럼 같이 가가지고 나 지금 혈압 올랐다. 그러면서 네 그럴 것 같네요. 진짜 디디랑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꿈 안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이제 러시님이랑 준이님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진짜 말대로 50대 50이네요. 진짜 이 트라우마 꿈을 효과를 봐서 사는 사람이랑 환불하는 사람이랑 거의 반반이라 그랬는데 진짜 여기서도 딱 반반이네. 책을 참 잘 쓰셨네. 그리고 현실 반영 100%. 너무 K가 많아.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코너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 당근 책방 내에 우리 이공수도 사라지고 막장도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스물스물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막장 토론인데요. 이 막장 토론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책 속의 설정에 관해서 패널들의 심도 깊고 전문성 있는 의견을 듣는 코너인데 오늘의 토론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이달의 베스트셀러. 그 지금 거의 15년 연속 니콜라스, 산타클로스인 네. 니콜라스가 타갔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연말 시상식인데 올해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12월만 이제 보는 이달의 베스트셀러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니콜라스는 이미 명예나 돈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죠.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해봤습니다. 이 시상식의 이 상에 이 부문을 만드는데 니콜라스의 입김이 있었다 대 있었다 vs 없었다 아니다. 이거는 그냥 시상식 측에서 만든 상이다. 청렴 결백한 거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은 찬반 나누고 하기 전에 네. 러시님이 설명해 주신 규칙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시입니다. 규칙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막장 토론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발언합니다. 그렇게 총 4번의 발언이 진행되면 마지막으로 찬성 측 주장과 반대 측 주장이 최종 발언을 하게 됩니다. 각 주장은 최종 발언을 마칠 때 승복하시겠습니까? 라고 마무리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깊게 동의하여 인정하게 되었다면 그때 승복합니다. 라고 외치면 됩니다. 토론에서 패배한 팀은 벌칙으로 오늘 방송 말미에 청취자님들께 스윗한 멘트를 하시게 됩니다. 스윗한 그럼. 멘트. 그럼 디디님 이어서 해주시죠. 일단은 그러면 찬성 반대를 한번 나눠보고 네.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니콜라스 입김이 있었다. 자, 손. 네, 찬성 디디, 찬성 러시.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입니다. 네, 그러면 저랑 러시가 네. 입김이 있었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은희님이랑 준희님은 네. 아니다, 청렴 그쵸. 결백하다 난 측인데 일단 그러면 이 입김이 있었다가 찬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부터? 아니면 러시님이 하실래요? 저부터 할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너무 이상하잖아. 연말 시상식인데 어떻게 이달의 베스트셀러를 상으로 내놓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근데 너무 합리적이야. 12월이 되면 당연히 니콜라스의 꿈이 가장 잘 팔릴 시기고 그리고 니콜라스는 이미 그렇게 입김을 넣을 만한 모든 능력을 다 갖춰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킹리적 가심을 할 수밖에 없다. 승복하십니까? 아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아, 그럴 리 없어요? 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한 사람의 입김만으로 그 마을의 최고의 시상식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상이 한 사람의 입김만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니콜라스의 힘은 그 도시의 전체 가장 중요한 시상식을 흔들기에는 좀 약하다. 네, 그렇죠. 니콜라스 뭐 그렇게 돌아다니지도 않고 12월에만 잠깐 돌아다니고 그리고 맨날 집안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게 그 정도 결정적인 건 클래스는 아니다. 아니었을 것이다. 아, 승복하십니까? 여러분, 이 니콜라스, 이 산타클로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약간 사기? 저기 저 어린아이들에게 거의 우원재인데 꿈과 희망을 선물해준 꿈과 사람이다. 희망을 바로 브레이크 해버리는 어. 여러분, 산타클로스 어린애들이 그 우상 아닙니까? 아, 네. 엄청난 그렇죠. 수억의 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음. 인지도도 되게 높고 네. 그 상을 그 꿈을 만드는 그 업계에서 정말 알아주는 베테랑이자 어쩌면 배우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연말 시상식 보면은 이제 원로 분들에게 상 갈라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치. 당연히 이 니콜라스 봐라 나 이전 클래스 있는 사람이다라고 충분히 입김을 작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 제가 볼 땐 니콜라스 씨 없으면 항상 크리스마스 때 애들 울어요. 그치. 그 부모님들 힘들어요. 애들 달래려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니콜라스 씨는 그럴 만한 영향력이 있다. 승복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니콜라스 씨의 입김이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달의 베스트셀러라는 그 수상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 시상식을 보면 다른 항목도 많아요. 뭐 미술상이라든지 뭐 올해의 그랑프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다른 분들한테 나눠 드리면 되는 거고, 이달의 베스트셀러는 정말 그냥 그 12월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상황에서 12월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이 팔렸냐 이거를 볼 수 있는 항목이 그냥 원 오브 댐 그 중에 딱 하나 있을 뿐이죠. 근데 그거를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 니콜라스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만약에 니콜라스의 입김이 그런 식으로 작용을 했다면 이번에도 니콜라스가 받았어야 될 텐데 열심히 기대를 하고 있다가 오히려 수상자가 반초한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니콜라스의 입김이 적용을 한 거는 좀 과대 해석이지 않나, 너무 그 멀쩡한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승복하십니까? 근데요, 원 오브 댐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다른 상들을 보면 뭐 그랑프리, 뭐 꿈에 대해서 엄청나게 작품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거긴 이미 가져갈 사람들이 눈에 보여. 근데 사실 니콜라스는 12월 말고는 꿈을 팔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마저 없으면 자기는 나름 엄청나게 유명한 꿈 제작자인데 시상식에서 상 하나도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약간 첨언하자면 여러분 12월 달 되면은 거리에 들리는 노래가 뭐죠? 캐롤. 근데 이 캐럴 12월 달만 들리나요? 12월 말부터 꾸준하게 들어온단 맞아요.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있다. 아, 저만 그치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반초가 받은 것도 이거 약간 여론 잠재우기다. 그래. 이거 15년 연속하면 이게 말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거 사실 다 상 줄 사람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요. 이게 고스톱 쳐서 상 먹는 거다. 이거 여론 잠재우기지. 15년이나 뭐 16년이나 크게 다를 게 없는데. 그렇죠. 이게 14랑 15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약간 세대 교체가 좀 있어야 돼요, 한 번씩. 슈퍼주니어도 14주년까지 한 말 안 하다가 15주년이라니까 막 앨범 내고 막 이게 15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왜 설득되고 있지? 이게 진짜 상 하나라도 건져줘야지. 사실 안 그러면 니콜라스 체면이 안 서거든요. 옛날 복면가왕 할 때도 여러분 우리 동네 음악 대장이 몇 주 연속 하니까 아이 너무 루즈하다. 그래. 딱 이랬잖아. 근데 그거 누구였죠? 우리 동네 음악대죠? 하현우요. 그렇군. 자, 여태까지 복면가왕 홍보 코너였습니다. 승복하시지 이제 승복할 만 할 때 됐지 않아요? 최후 반론도 한번 들어봐야죠. 이제. 아, 그쵸. 한번 들어봅시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난 자신만만하다. 납득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거 다 참았는데 15라는 숫자가 좀 걸리네. 그치. 이게 15주년이면 이거 분명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킹미적 가침이 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쵸. 근데 저는 이거는 약간 제 승복을 하는 셈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니콜라스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좀 챙겨드리면 좋겠어요. 하나 정도 상을. 아니 그렇게 그 수많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12월 한 달만을 위해서 1년 내내 준비를 해서 꿈을 만드는데 시상식에서 디디님 말대로 상 하나 못 받으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김을 조금이라도 작용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꿈 그거 수상을 하나라도 챙겨드리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냥 완전 바람. 우리 편이네. 마지막 준이만 넘어오면 우리 완승이에요. 준이 어떻게? 저도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저도 약간 그래도 챙겨드리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어서 듣는 산타클로스 섭섭하고로 이거 이거 안 챙겨줘도 충분히 자기 실력으로 받아가실 수 있는 분인데 사실은. 맞아요. 그건 맞죠. 그럼 준이님도 승복하신 거예요? 네, 승복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큐티 멘트는 이제 그러네. 둘이 정해야 된다. 와 이렇게 쉽게 승복할 두 게 분 다 아니었네. 하셔. 그럼 잠깐만 마무리 멘트가 지금 몇 문장인지 볼까요? 지금 스윗 멘트가 한 줄이죠 뭐. 한 줄. 그럼 한 줄씩 그냥 하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 러쉬가 꿈과 희망을 항상 담아서 소개할 때 하는 그 정도의 상큼함. 상큼? 러쉬 상큼? 네, 한번 기대해 볼게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막장 토론은 저 디디와 러쉬의 완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당금책방 달러구트의 꿈 백화점을 다뤄보았는데요. 이 책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일단 제가 읽을 소설은 저희 때 나이 분들께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다. 왜냐면은 판타지는 판타지를 읽어야 되는데 자꾸 K 현실 반영이 돼가지고 조금 깬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실 때 꿈과 낭만을 즐기실 수 있으실 때 좀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러쉬님은 우리 또래보다는 다른 또래 분들에게 추천을 한다, 이 책을. 네, 좀 어리신 분들께 좀 추천을 드린다. 아, 아직 현실 알기 전에 그거 되게 좋다. 아니면 좀 밤에 읽으세요. 감수성 풍부할 때. 눈물 쏙 빼놓고. 맞아. 너무 좋더라고. 아, 저는 반대로 K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세대만큼 이 책을 공감하면서 읽을 세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K가 이토록 많이 반영된 판타지니까 지금 한 2030 세대가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2030에게 이 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희님은? 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마음의 휴식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마지막 은희님은? 네, 저는 꿈을 좀 자주 꾸거나 아니면 악몽을 꾸시는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좋은 꿈을 꾸더라도 이 책을 읽다 보면 아, 내가 이 꿈을 왜 꿨는지 뭔가 납득을 하게 되고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악몽을 꿔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짐을 좀 더시기 바랍니다. 오, 멘트 아름다운데요? 진짜. 근데 이거 들으면 약간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서 되게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정말 오늘 녹음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벌써 개강을 하고 본격적으로 날씨도 풀리니까 정말 제대로 한 해를 시작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마치기 전에 벌칙이 남았죠. 이제 준희님과 은희님의 스윗 멘트 한 번씩 듣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이런 거는 언니가 먼저 해줘야죠. 은희가 먼저 스타트를 끊고 그 잘 자요 이거. 네.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기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청취자 여러분 좀 죄송하고요. 고막을 살짝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자요 청취자 여러분. 저 은희가 여러분께 모든 일 술술 풀리는 꿈을 선물해 드릴게요. 와. 죄송해요. 와, 살살 녹는 거 뭔가 이빨 다 썩었다. 아, 너무 달달했어. 마지막 우리 막냉이 준이 기대된다. 연기 너무 잘해줬거든요. 울 보이스. 한번 준비됐어요? 저도 이거 같은 거 읽으면 네. 되는 건가요? 아, 네. 어우. 잘 자요, 청취자 여러분. 저 준이가 편안한 꿈을 드릴게요. 너무 잘했어. 잠들어 버렸다. 지금 깼는데 무슨 일 있었나요? 편안한 꿈. 근데 준희님 목소리가 편안해가지고 듣기 아마 듣는 분들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더 듣고 싶지만 사실 아쉽게 이제는 녹음을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고 꽃이 피고 수강 신청이 휘날리는 3월의 봄, 여러분 모두 몽글몽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리유, DJ의 디디, 패널의 러시. 준이. 은희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